회사 다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월급만큼 중요한 게 복지죠. 국가 정책에서도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국가의 위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 얼마나 뛰어난 회사인지가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복지에 만족하는 평균 점수가 42점입니다. 예상대로 대기업 복지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회사 복지 중에서도 가장 만족하는 건 정기 상여금이 가장 많았고, 요즘은 또 식대도 장난 없잖아요. 그래서 식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특히 복지 제도가 뛰어나죠. 사장 정도 되는 임원급들은 퇴직 이후에도 임원차나 사무실 같은 걸 일정 기간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고요. 일반 직원, 그 중에서도 생산직 직원한테도 퇴직 후에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왜냐면 복지라는 건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제공되는 건가요? 회사의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으면 여기에 제조 원가, 회사 운영비, 직원 월급, 복지 예산 이런 게 모두 계획적으로 책정된 후에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회사 역량과 재량에 따라 다른 건데요. 그런데 이걸 굳이 회사 역량을 넘어선, 그러니까 회사 복지 예산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할 정도로 영향을 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복지 대상도 한두 명이 아니고 회사 임원 중에 사장급이라 해봤자 진짜 많아야 몇십 명이잖아요. 이건 몇천 명 단위입니다. 기아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기아 노조가 퇴직자들도 신차를 할인받아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는데 협상 결과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가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이 대본을 쓰고 있는 중에 단독 뉴스가 떴더라고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오전까지만 해도 기아 노조가 퇴직자 복지 축소를 반대하면서 파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파업이 결의됐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노조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 기아 입장에서 이건 비상이죠. 가뜩이나 대기 기간도 미쳐있는 상황에 파업이라뇨. 요즘 파업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대기 기간이 없던 시절에는 파업을 해도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왜? 파업하는 동안 재고차를 팔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고 물량이 없기 때문에 파업을 하면 생산만 스톱되는 게 아니라 판매까지 스톱이 되는 겁니다. 임단협은 이미 끝났습니다. 퇴직자 복지 축소를 반대하면서 파업을 한다는 건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재직자 복지를 축소한다고 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거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 복지를 축소시킨다고 해서 파업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파업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일에는 2시간을 파업하고요. 14일에는 4시간을 파업합니다. 그리고 생산특근도 모두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임단협도 파업 없이 마무리했으면서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파업까지 강행하는 걸까요? 이건 단계별로 전개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퇴직자 복지 축소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차량 할인 혜택입니다. 이게 뭐냐면 25년 이상 근무한 뒤에 퇴직한 직원이 기아차를 사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구입할 때마다 30%를 깎아주는 겁니다. 언제까지냐고요? 평생이요. 이걸 회사 측에서 어떻게 바꾸자고 제안했냐면, 지금은 평생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거잖아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할인 혜택 제공을 75세까지로 제한하고 할인 주기는 3년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25%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임금도 역대 최대로 인상해주고 재직자 복지도 강화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좀 재밌는 건 사측의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합의가 끝나는 듯 했는데 지난달에 50세 이상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찬반 투표 과정에서 부결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된 거고, 지금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파업이 시작된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대체 왜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일단 이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회사 입장하고 사회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아 노조가 30% 할인율을 유지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계산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5천만원짜리 차를 산다고 가정하면 기아 퇴직자는 3,500만원에 차를 사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제조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조 원가보다 저렴하게 산다는 건 무슨 말이다? 노조원한테 팔수록 손해를 본다는 거죠. 심지어 2년에 한 번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야, 그래봤자 퇴직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 난리냐? 이런 거죠. 이건 통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회색 그래프가 퇴직자 숫자거든요. 올해만 540명 넘는 퇴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아의 매출 원가율은 85.2%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가격이 1,000만원이면 원가가 850만원이라는 거죠. 5천만원이 85%면 4,250만원이 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아 노조가 3,500만원으로 차를 사면 회사 입장에선 750만원이 손해라는 계산이 나오죠. 만약에 퇴직자 540명이 차를 산다고 생각하면 40억 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건 1년 퇴직자만 생각했을 때고요. 평생 할인 혜택이라면서요. 지금까지 기아에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이 최소 수천 명 이상일 텐데 이 수준에서만 손해가 제한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업이 운영을 유지하려면 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메꿔야 하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뭔가요? 자동차를 파는 거죠. 이건 단순히 현금으로 자동차를 사고 파는 행위뿐 아니라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를 팔든 렌터카 회사를 통해 차를 팔든 어떻게든 자동차를 팔아야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합니다. 결국
결국 손해를 메꾸려면 차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든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금융 프로그램 내에서 소비자들이 알기 힘든 방법으로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지라는 건 회사 역량 내에서 직원한테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재직자도 아닌 퇴직자를 위한 복지 때문에 소비자들이 차를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소리도 나올 겁니다. 아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회사가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도 준다 하면 받을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저도 주면 받을 겁니다. 안 받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런데 반박 조건이 잘못됐죠. 회사는 지금 복지 혜택을 주리를 하고 있고,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퇴직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니까요. 삼성은 퇴직자한테 의전차랑 사무실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장급 임원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직 직원 몇천 명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선 퇴직자들 혜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남의 회사 일에 난리냐고요? 이건 소비자들이 걸리니까 비판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차를 사주면 그 돈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월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봐야 할 포인트는 2년에 한 번씩 혜택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결국 2년에 한 번씩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뭔가요? 2년만 타고 차를 팔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는 거죠.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차를 팔아서 여기서 생기는 이익으로 새 차를 사고,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게 가장 흔한 방법일 거고요. 내 명의로 2년에 한 번씩 차를 사서 배우자, 자녀, 친인척 이런 사람들까지 간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퇴직자를 위한 복지를 회사 차원에서 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퇴직자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퇴직을 했다는 건 이미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이 복지 범위와 혜택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이겁니다. 약간 전기차 보조금이랑 비슷한 겁니다. 얼마 전에 영상 내보내드렸죠. 전기차 보조금을 일반 소비자가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꼼수로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차를 받자마자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취지 자체가 흐려지는 겁니다. 국가 차원의 환경 규제 충족, 전기차 보급량 증가, 전기차 연구 개발 지원, 이런 취지가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취지로 변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눈먼 세금이라 불리는 거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기업이 이미 퇴직한 권한 밖의 한 개인을 위해서 다수의 소비자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복지라는 탈을 쓰고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란 거죠. 이것도 취지에만 부합한다면 뭐라 할 게 없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없으면서 일한 직원의 복지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된다면 이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발생하는 비용 자체가 제3자가 봐도 너무 많고, 지금 국내 자동차 노조가 제일 못하는 게 여론 파악이죠. 진짜 100% 노조 입장에서 이걸 꼭 지금 협상해야 한다고 치자고요. 굳이 왜 하필 지금 이걸 하냐는 겁니다. 지금 여론이 어떤가요?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대기 기간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들 불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고요. 라인 재정비 때문에 잠깐 공장 가동을 중단해도 욕을 먹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상황에 이런 일로 파업을 한다는 건 아예 대놓고 노조욕 해달라는 꼴이죠. 자동차 노조는 특히 여론의 힘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숫자로 된 성과뿐만 아니라 여론을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너네는 안 받을 거냐, 일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라, 이런 소리만 할 게 아니라 다수가 비판할 때는 그 이유가 뭔지부터 들어보자 이겁니다. 일단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직장이든 퇴직을 하면 그 직장에서 받던 특혜는 내려놓는 게 맞고, 이게 진짜 내가 다니던 직장을 위한 일이란 거죠. 진짜 애사심에 회사를 다닌다면 내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노조가 말로 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퇴직금을 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는 분들 생각도 어떤지 궁금해서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의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